IBC-TV 공인중개사 최초 방송국. 우리 이번 시간에는 유병태 법무사님 모시고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전번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임차권에 대해서 채권과 물권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셨고요. 네. 그렇다면 주택 임차권에 대해서 먼저 한번 짚어주시겠어요? 그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도 주택임차권이라는 건 있었습니다. 물론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기기 전에 주택임차권이니까 그건 순수한 민법상의 채권인 주택임차권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 임차권, 주택을 빌렸으니까 주택임차권, 토지를 네. 빌렸으면 토지임차권, 네. 시계를 빌렸으면 시계임차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네. 워낙 많은 주택을 빌려 쓰고 그리고 주택이 거의 뭐 그 사람의 그냥 전 재산일 수도 있으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를 하기 위해서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 임대차를 할 때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한 법이다라고 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임차권이라는 요 네. 자체가 네. 예, 보면은 임차권 비소비물을 네. 대가를 지불하고 빌려 쓰는 거다라고 앞에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전셋집을 구한다라고 해놓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 우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이 민법이 제정되기 전에 관습적으로 조선시대에 전세권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등기라는 제도를 알지 못했고, 네. 참고로 전세권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만 존재합니다. 관습적으로 존재하던 그 전세권을 다른 나라 민법을 들여오면서 보니까 임대차하고 아주 유사하더라는 거죠. 유사한데 그러면은 임대차만 두고 전세권을 없애버려도 될 텐데 그나마 우리나라 고유한 걸 한 개 제정해 두자 싶어서 전세권이라는 걸 그대로 쓰기로 하고 물권법에 규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권법에 규정이 됐기 때문에 앞에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물권은 등기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세권이다라고 해놓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은 물권인 전세권이 되는데 전세 계약 체결한다라고 하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안 하면은 그거는 채권적 전세, 즉 임대차와 관련된 규정들이 적용을 됩니다. 그래서 주택 전세 구한다 해놓고 등기를 안 했으면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해결해야 될 것이고,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요구하는 요건들이 있습니다. 네, 요거는 요건이 뭘까요? 네. 일단은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항력. 우리가 민법상으로도 임대차를 하면은 빌려는 씁니다. 그럼 네. 빌려를 쓰기 위해서는 내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네. 쉽게 민법 교과서를 여러 곳에 보면은 점유 사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점유를 안 하고는 사용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이때 점유가 뭐냐? 찜. 이것도 참 어렵죠. 아닌가요? 찜. 그 가서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예. 네, 그럼 설명. 사실상 지배가 뭐냐? 내 내가 손을 꼭 잡고 사용하고. 있어야 되느냐? 손에 잡고 있는 것도 점유의 뭐 확실한 뭐 표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볼펜을 점유하고 네. 있어요. 그 볼펜 혹시 PD님 소유입니까? 대표님 소유입니까? 이거요. 네. 제가 지금 점유하고 있으니까 제 거예요. 그거는 곤란하지요. 그거는 지나가는 이쁜 아가씨를 딱 잡고 내가 잡고 있으니까 내 거야. 이거 곤란하지요. 이건 아니죠. 이거는 제가 구입을 한 거니까 제 거예요.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네네. 제가 지불을 하고 제가 구입을 한 거니까 제 거예요. 공부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민법이 어려운 이유가 점유와 소유가 구별이 안 됩니다. 점유와 소유가 구별이 안 됩니다. 혹시 PD님 아끼시던 물건 중에서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잊어버린 거? 잃어버린 거? 뭐 잃어버린 분실한 거? 네, 그렇죠. 뭐 핸드폰을 분실했다. 네. 길거리에서 분실했다. 네. 분실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죠. 그러면 이건 내가 점유를 안 하고 안 있어요. 하고, 그럼 그렇죠. 쉽게 내 입장에서 보면은 점유 이탈물이란. 소유자는 누구지요? 제 거죠. 네, 그렇죠. 소유권이 그렇게 사라지진 않아요. 네, 네. 그래서 소유라는 것은 사실은 관념상 머릿속에만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는 게 점유를 가지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근데 점유가 있다고 해서 곧 소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네. 점유만 있으면 소유가 인정된다 이러면 우리가 공부할 필요 없죠. 그렇죠. 다 가서 예, 그렇죠. 찜하고 그래서 점유와 소유가 네. 분리된다라고 그렇죠. 생각하셔야 되고, 근데 빌려 쓴다는 말은 사용을 한다는 말이니까 점유를 해야 사용을 하겠죠. 그래서 점유 사용이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일단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점유가 있어야 될 것이고, 왜냐하면 네. 사용하기 위해서 빌려 쓴 거니까. 그렇죠. 점유. 그러면은 거기까지는 일반적인 민법상의 대차 계약만으로도 점유 사용은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임대차가 되기 위해서는 네. 대항력 요건으로서 전입신고를 해라라고 이야기한 거죠. 전입신고. 예. 그래서 전입신고라는 건 주민센터, 요즘 주민센터 네.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거죠. 네. 거기서 전입신고까지를 하면은 네.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가진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는 어느 건물이 있으면은 등기가 되어 있는가는 등기소에 가서 확인을 하면 됩니다. 네. 네. 그런 이제 전세권 등기가 되면은 물권인 전세권이 되겠지만, 임차권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차권의 경우에는 등기할 길을 살짝 늘어났습니다. 민법 조문에서도. 네. 근데 민법 조문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 임차권이 대항력을 가질 수는 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민법상 임차권으로서 등기함으로써 또는 등기 없이도 타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빌려 쓰면서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등기를 가지면은 토지 임차권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항력이 있다는 말은 앞의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계약 당사자 아닌 제3자에게도 내가 권리자다, 임차권이다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는 것을 대항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민법상 임차권도 등기나 또 다른 요건이 구비돼서 대항력을 구비할 수는 있지만 네. 결국에 주택임대차가 문제가 되는 게 그 액의 보증금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또 한 개 더 효력을 인정하는데 우선 변제적 효력이라는 거. 네, 이거는 우선. 경매까지도 연결이 되는 문제인데, 네. 경매에 있어서 일반 채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을 우선 변제적 효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 또 다른 요건을 하나 더 요구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확정 일자도 우선 변제도 다시 네. 한 번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단은 대항력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점유 전입신고. 취득과 전입신고가 있으면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대항력은 가지는데, 요건이 되는 거고. 일단은 그 물권과 유사한 효력을 네, 인정하는 네. 거죠. 그런데 경매 시에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확정일자를 갖춰야 된다. 네. 이때 이 확정일자는 요즘은 이제 등기소에서 하지만은 원래 시작된 것은 내가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인을 받도록 하고 전입신고하고 거기에 날짜 도장. 그렇죠. 보증금도 기재를 네. 해놓고 그래야 그게 공적인 어떤 효력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기까지를 인정하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는 우선 변제적 효력이 아닌 대항력까지만 인정할 것 네. 같으면은 민법상 임대차로도 충분한데 네. 실제로 여기에서는 참 그 보증금이라는 제도도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의 거의 유일한 제도입니다. 이게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임대차는 보증금을 걸고 이런 말이 없습니다. 임대차는 목적물, 비소비물을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 대가로서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을 임대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보증금 이야기가 없습니다. 나 이 집에서 예. 살 텐데 예. 내가 얼마씩 줄게. 예. 그래 얼마씩 줘. 예. 그래서 그게- 이제 계산이 예, 그렇죠. 되면 그게 이제 차임. 차임이 된 건데 예. 거기다가 그 전에 보증금이 들어가는데 예. 그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예. 더 무슨 필요한 변제적 효력이 물권적- 필요한 거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 보증금이라는 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조선시대 말기에 있었던 전세 네. 거기서 보증금 제도가 활용된 것이지 독일에서 인정되고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민법상 임대차에는 보증금이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네. 월세 차입이 그것도 후불이 원칙인데 실제 임대차는 다 대부분 선불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액의 보증금을 선납을 하고 네, 그거에 그렇죠. 대한 이자를 가지고 차임에 충당하는 것이 원래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활용되었던 전세인 건데 그게 등기 안 함으로써 채권적 전세이고 거기서 그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고안해낸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 변제적 효력이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거는 서민들을 위해서 마련된 것인데 경기가 좋을 때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했는데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임대인 보호 측면도 살짝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간 이런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양쪽을 다 고려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 처음 제정될 때는 그 당시에 소위 경제적 약자라고 평가되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마련된 특별법인데 이게 시대가 흐르면은 요새 하우스 푸어 이런 말 나오죠. 이렇게 되면은 또 고려해 봐야 될
문제가 또 발생을 한다고 봅니다. 한쪽만 예. 배려하다 보니 예. 한쪽이 또 예. 울고 있으니 예. 같이 예. 배려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예. 네, 우리 유병태 법무사님과 함께 YBS TV 현재 주택 임대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